며칠 전에 상담을 한번 해드렸어요. 근데 와서 이분이 이제 저희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정말 열심히 실천하셔가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몸이 다 좋아지긴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오셔서 이분이 이제 현미경으로 혈액을 관찰해서 딱 보니까 피가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좋은 피는 정말 동글동글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이렇게 깨져 있다는 말은 몸속에 지금 무엇인가 내 몸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산화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상적인 모양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 안 좋으셨겠죠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만약에 이 잔식을 안 했으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이 깨졌다는 말은 정말 이거는 뭔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상담을 길게 하는데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자연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채식을 하면서 이제 이 나음 식이요법대로 한다고 나름 열심히 굉장히 노력하면서 하면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음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냥 걸리는 부분들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두 끼 식사도 하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 몇 가지 하시는데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매일 이제 더 먹어지는 게 뭘까요? 보통 된장을 많이 먹어지겠죠. 된장. 된장을 먹다가 이제 뭐 그 식초 같은 거 먹다가 점점 이것도 이제 끊어 나가고 있고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식사를 하고 나서 매일 키위가 좋다는 강의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식사를 하고 나서 매일 수개월 동안 키위를 식사 끝에마다 한 개씩 드셨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식사하고 키위, 특히 산이 많은 음식 먹으면요 피가 굉장히 빨리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기를 먹고 나쁜 음식을 먹는 것만큼 과일을 식사 후에 먹는 그 후식, 과일의 후식의 개념이 피를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저도 그렇고 같이 이게 뭔가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몸은 거짓말 안 한다고, 네, 매 끼마다 먹었던 키위가 이런 증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키위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그 키위를 언제 먹냐에 따라서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몸에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을 여러분들이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키위 먹었던 키위가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키위를 이제 이분이 매일 드시니까 식사 후에 위장 안에 음식이 몇 시간 동안 있다고요? 2시간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은 주로 한 3시간 정도까지도 있어요.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키위를 마지막에 딱 먹어버리니까 이미 음식이 위장에서 그 위액이 나와요. 그렇죠? 위액이 나오는데 위액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펩신도 있고 뮤신도 있고 또 그 위염산도 있고, 거의 pH로 따졌을 때는 산도가 되게 강한 것, 산성 쪽으로 기울어진 것들이죠. 굉장히 강한 것들이 나오는데, 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요. 이게 말이 소화액이지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각종 뭐 다른 성분의 산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전분을 먹었을 때와 과일을 먹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질소 성분이 많은 그 채소, 네, 채소를 먹었을 때와 산이 많은 과일을 먹었을 때의 우리 위산의 분비가 거의 극과 극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위에서 썩는 거예요. 근데 소화력이 둔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생야채일수록 이게 더 강하고요. 보통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생야채 많이 먹죠. 생야채를 먹고 나서 그 과일을 먹는다? 그러면 음식이 위에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과일을 잘 못 드세요. 근데 과일이 나쁜 게 아니고 과일을 채소와 섞어 드셔서 과일을 못 드시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과일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과일과 채소 섞어 먹는 것을 금하고요. 저녁에 과일 한 끼로 드리면
거의 90% 이상이 과일 먹고 괜찮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집에선 과일이 안 맞았는데 여기선 과일이 맞대요. 그래서 그 과일이 좀 다른 거 아니냐고. 여기 과일이 좀 좋은 거 보라고. 똑같은 시장에 산 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집에서는 채소만 먹고 여기서는 과일만 먹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요 위가 안 좋으시거나 그 다음에 위에 염증이 있는 분일수록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다. 그러면 100% 썩어버려요. 그리고 속이 부글거리고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따로 드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것은 생채소와 생과일. 그것도 식후에 먹는 거. 이해하시겠죠?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그 과일은 우리 몸에 뭐가 된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혈액처럼 그렇게 다 산화돼 버린다고요. 산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는 뭐 현미경으로 뭐 혈액을 보는 거 거의 속임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보면 뭐 두껍게 피를 놓고 피가 이제 떡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사기꾼들이 이제 그다음에 그걸 손으로 눌러가지고 퍼지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물론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혈액의 방식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똑같은 양의 혈액을 보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건 나쁜 것 중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유지해서 보여드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미경의 결과들이 굉장히 정말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뗄 수 없는 것들이 그래 양이라고 보면 뭐 눈속임 할 수 있겠죠. 막 엄청 많이 올려놓고 피 떡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겹치게 할 수 있는데 겹친 것과 혈전은 또 달라요. 거기에다가 세균은 또 달라요. 세균. 막 세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죠. 그리고 저희 현미경은 되게 좋은 현미경이거든요. 여기에 딱 혈액이 올라와서 보면 우리가 먹었던 주스나 설탕 이런 것 있죠. 그런 게 당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완전히 빛으로 영롱하게 보여요. 몇 군데가 덩어리들이. 그러면 이분은 어제 단 거 많이 드셨죠? 라면 백발백중이에요. 아니면 당 대사가 되게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 산화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피가 깨지냐면요. 피를 때려야 돼요. 아니면 슬라이스 위에 커버를 덮고 정말 세게 팍 눌러버려야 얘네가 상처를 입고 깨진다고요. 아니면 시간이 놓고 한 30분, 20분 지나면 형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피가 산화돼 버린다고 이렇게 막 가시처럼 도깨비불처럼. 근데 어떤 분들은 피를 세게 누르지도 않고 커버에 살짝 탁 놓고 그냥 보는데 바로 이렇게 깨진 분들이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양하고도 상관없고요. 혈액 자체가 깨진 거예요. 우리 예전 보면 피를 따보면 체했을 때 피가 어떻게 돼요? 검해 보이죠? 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기하게 피를 짜서 몇 방울 같지만 이거 짜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나오고 갑자기 속이 편해지고 그게 없어지잖아요. 두통도 사라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순환이 팍 되는 거예요. 네,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 모였던 노폐물이 빠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우리가 보통 채식한다고 하면은 채소도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분들이 흔히 원장님 강의 듣고 제가 과일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었는데 저는 몸이 나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질문을 얻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언제 먹는 과일이 최고 안 좋다고요? 식사 후에 먹는 과일이 정말 안 좋다. 그래서 과일을 이렇게 드시면 피가 바로 망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과일과 채소의 배합은 피를 어떻게 만든다? 썩게 만든다. 그 썩은 피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에 질병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